지금 바깥에는 비가 차분하게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영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80강으로 육식갑자의 43번째인 병오일에 태어난 사람 병오일주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병화와 오화로 이루어진 병오일주의 성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양의 지지인 오화와 그리고 양의 천간인 병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병오일주는 오화가 병화를 보아서 급제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제왕지 즉 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지 오화의 지장간에서는 지장간에는 병화와 기토와 그리고 정화가 지장간에 자리 잡고 있고, 지장간에 있는 병화는 천간의 병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견에 해당하면서 오화로 보아서는 제왕지인 왕지에 12운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토는 병화를 보아서 상관이 되면서 12운성으로서는 걸록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화는 병화를 보아서 급제에 해당하면서 기토와 마찬가지로 12운성으로서는 오화에서는 12운성으로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병오일주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일주에서 병화는 양중의 양으로서 기상은 맹렬하고 또 남쪽의 화로서 예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스스로 강철을 발하여서 다재다능함을 의미하고, 또 화는 빛과 열정으로서 정강석호와 같이 일을 추진하는 빠르게 한다는 거죠. 빠르게 일을 추진하는 리더형으로서 큰 꿈이 있는 외향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병화를 동물로는 사슴에 비유하고, 사슴은 암수가 각각 따로 무리를 지어 사는 특징이 있으며 순한 듯 보이지만 경쟁심이 강하여 양보와 타협이 없는 동물이며,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듯이 최고의 자리를 놓고 사슴끼리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온 계곡이 피로 물들 정도라 하였습니다. 병화의 허세는 하늘을 찌르고 사치를 즐기면서 또 일을 성급히 추진하다 보니 유시무정, 처음은 있어도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유시무정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병화는 화기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운이 강하며, 지지에 이르면은 사화로서 뱀의 두 갈래 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언변의 능숙함을 나타내고, 사문성인 천문성은 어문이 화려하고 능란하여서 지도자로서 화법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화법이 좋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병화는 허세와 낭비벽이 좀 있고, 언변이 좋아서 사교성이 뛰어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편이며, 재물은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과 또 한 푼이라도 아끼는 사람으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의명분을 중요시 여기서 받는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스타일이며, 어디서나 자중을 이끌어가는 리더형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병오일주의 오화는 한낮을 의미하여서 병화의 빛과 열기가 땅에 내려온 것이며, 또 육양인 사화가 음이 시생하는 시점으로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즉 오화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화를 일지에 둔 사람은 시작의 기제이며, 운에서 오화를 만나면 우물쭈물하는 번민의 시기가 끝나고
의도하는 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호일주는 육식갑자에서 화기가 가장 절정에 이른 것으로서 역동적인 것이며 화려한 것이며 화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서 무너지고 견디기 힘든 때로서 이성을 잃어버리기 쉬우며 건초와 같이 메마르기 쉬워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생기기 쉽습니다. 병호일주의 오화는 동물로는 말입니다. 말은 겁이 많아서 눕지 않고 서서 잠을 자는 동물이라 하였고, 이는 또 지치지 않는 정력의 상징으로서 말을 고서에서는 교미는 특출하면서 성기는 특대하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재가 수심이라 하였습니다. 성욕으로 인하여서 집안의 근심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주의하여 처신할 일이 되겠습니다. 삼명통일에서는 오화를 오위봉후라 하여 오화를 봉화불이 있는 봉화대라는 것입니다. 봉후라 하여서 오화를 말과 더불어 봉화와 봉화대를 나타내었습니다. 전쟁 시에 병만한 말이나 또 봉화가 있는 곳으로서 때를 알리고 소식을 전하는 곳이니 사주 내에 오화가 있는 사람은 말을 옮기기 잘하는 사람으로서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화를 가진 사람은 비밀을 담보하지 못하니 기밀을 다루는 직업으로는 부적당한 사람이며 프랜카드를 만들던 인터넷에서 광고를 위한 앱을 개발하던 선전 매체나 광고 분야의 적격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병호일주의 일간인 병화는 밝고 빛남을 의미하여서 총명한 머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 내에 사화나 오화를 겹쳐서 본다면 그 열기로 인하여서 수가 말라서 두뇌의 발달이 느리고 안정화되지 못하여 탈이 날 수도 있고, 특히 오화가 중첩된 사주라면 명이라면 머리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화는 폭풍같이 질주하는 준마인 적토마이기 때문에 오화는 미적미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라서 제왕의 자리로 가장 높은 자리로 유아독존의 경향이 강하고 호탕하며 신속하여 얽혀있는 것도 명쾌하게 해결하는 캐도남마의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병호일주는 양인의 칼날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명예를 탐하는 사람으로서 출세욕이 강하다 보니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때때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 하겠습니다. 병호일주의 오화는 양인을 놓아서 말을 타고 칼을 찬 장수의 모습이며 봉화 때에 봉화가 피어오르니 계속 질주의 본능이라 성격은 불같은 사람입니다. 병호는 속단속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편으로서 일생에 파랑과 부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서 모자라도 모자라는 표시가 표출되지 않기에 병호의 속사정을 남이 알기는 힘든 일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 없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병호일주입니다. 또 병호일주는 비견이 왕기를 놓아서 독야청청하여서 무소불위의 독성과 아집이 있을 수 있고 형제나 친구들의 사정도 비교적 괜찮은 인연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 걸록이면 입이 비단이라 말로는 따를 자 없어 말로서 먹고 사는 팔자입니다. 또 상관과 양인이 함께 걸록에 놓이면은 총명함과 지나친 승부욕과 경쟁심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기에 혹여는 사기수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호일주는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뛰어난 재주를 인성과 더불어 극대화시켜서 달변이 되도록 노력한다면은 설단생금하여서, 그러니까 혀 끝으로 생금, 금을 만든다는 것이 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서 돈을 만든다는 것이면 설단생금하여서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병호일주가 여명이라면은 외모는 여린 풀잎과 같아도 모든 일을 당차게 해 나갈 수 있는 여장부입니다. 일지제왕으로서 뜻을 세우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사업을 한다면은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상대의 믿음을 쌓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 하겠습니다. 급제는 강한 욕심이기 때문에 푼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병화는 과시욕 때문에 씀씀이가 해픈 편이라서 재물을 차곡차곡 모으기가 힘든 사람이 즉 병호일주가 되겠습니다. 병호는 떠들며 드러내는 막무가내형의 고집불통이라서 무엇이 화근인 줄 알 수 있지만은 임자일주는 숨기면서 말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라서 정작 불만의 이유가 뭔지를 확실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호의 불통은 지장과 내의 기토가 설기를 시켜서 숨통을 틔워서 주위 사람과 융화를 만들어내지만은 임자의 불통은 숨통을 틔울 만한 건덕지가 없기에 불통이 화근이 되는 사람이 즉 임자일주가 되겠습니다. 병호일주는 바른말을 잘하고 참을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한번 폭발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병호는 인성은 여리고 양심은 거짓이 없지만은 다혈질로 인하여서 종잡을 수 없는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병호일주 남명의 배우자는 경금 편제로서 욕지에 종하여 이쁘고 능력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욕종 왕궁에 있는 배우자는 자기가 최고인 양 자유분방하고 까탈스러우며 심적인 변화도 심한 편이며 안하무인의 경향을 보일 수 있기에 부부간의 마찰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융화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재성을 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간여지동인 명조와 즉 병오가 천간과 지지가 전부 화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인 명조와 왕궁의 배우자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잦은 분쟁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배우자 궁의 정화 양인의 칼날이 불을 뿜고 있고 급제 재화의 낭비적인 성향으로 인하여서 배우자와는 편안한 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호일주가 남자일 경우에 그 자식은 편관인 임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수는 오를 보아서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태지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입지는 약하지만은 임오 그 자체는 농마동향으로서 병정화인 정편제가 오화의 지장간 내에 있고 또 기토인 정관도 지장간 내에 있어서 즉 농마동향은 재성과 관성이 같은 지장간 내에 있는 경우를 농마동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마동향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식 역시 자식은 직장도 있고 또 돈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병호일주의 모친인 간목편인은 갑으로서 사지에 놓이고 또 목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모친과는 병호일주는 모친과는 예정어린 그리고 살가운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친은 어디까지나 갑오이기 때문에 갑오이기 때문에 외모는 준수하고 반듯하며 그리고 또 갑오가 목화통명이죠. 그러니까 목화통명으로서 두뇌는 비상하고 활기에 넘치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또 갑목으로서의 모친은 목작비해로서 나무가 불타서 재로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명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갑오의 모친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관을 다치게 하는 거죠. 상관이기 때문에 부친과도 관은 부친이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부친이기 때문에 부친과도 합이 맞지 않고 인연이 없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호일주는 인성 즉 목공망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생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호일주의 경우에는 인성이 공망이라도 인수가 없고 공망이라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공부는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화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또 식상인 토가 너무 많으면은 항마 때문에 공부는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호일주의 지장간 내에는 비견인 병화와 그리고 상관인 기토와 그리고 급제인 정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견, 상관, 급제가 병일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 내의 비견인 병화는 병신합으로서 신금과의 합으로서 신금은 즉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과 합을 이루어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나타나고 또 기토는 상관은 각기합을 이루어서 각기합은 또 갑은 일단 인성이죠. 그러니까 인성은 모친과 공부를 나타내는데 각기합을 이루어서 인성과 합을 이루니 배우자보다는 모친과 합이 되기 때문에 모친과 같이 살기가 쉬우며 동주하기가 쉬우며 또 공부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급제인 정화는 임수로 오는 나의 배우자인 관성을 정임합으로 차지하게 되니 나에게 올 배우자 인연은 인계수 중에서 계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수가 배우자인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허군 차일이 되어서
허군 차일은 개수는 지금 구름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검은 구름이 되어서 햇빛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차일이 되어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임수에 비하여 개수는 신통차나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일주는 병오로서 병과 오로서 이루어지는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역시 또 개수가 오히려 역극을 당하기 때문에 개수가 그러니까 관이 배우자가 역극당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차배 후배 하다 보니까 다음 배우자 하다 보니 병오 일주는 독신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더구나 병오 일주의 불덩어리에 배우자 양의 화기를 합하는 모양새로서 배우자와의 인연은 아시에 그러니까 병오 일주가 불덩어리인데 아무래도 배우자는 남자로서 양의 화기가 지금 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너무 더워진다는 거죠. 화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아시에 배우자 인연은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당초에 배우자 인연은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화기라도 불에 불을 더하면 더욱 맹렬해지는 법으로서 대운이 수운으로 흐르거나 아니면은 급제인 정화의 힘이 약해질 경우에는 병화 일주도 배우자의 그림자가 영원히 믿고 싫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병호 일주의 배우자는 인계수로서 임수와 계수가 되는 거죠. 인계수로서 절퇴지에 놓이기 때문에 절퇴지에 들어서 사회적인 입지는 높지 않을 것이며 또 높지 않다고 했으면 또 오화는 자오묘유 중의 도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의 병오일주의 결혼은 당연히 만원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오일주의 부치는 경금인 편제로서 욕지와 왕궁에 있기에 능력은 있을 것이나 욕지로서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멋을 부리는 한량의 기질로 볼 수 있고 또 관살이 혼잡되어 정화와 병화가 있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되어 직업의 변화가 많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병오일주가 여명의 경우라면 자식은 지장간에 있는 기토인 상관으로서 아들을 둘 인연으로 봅니다. 기토는 오하에서 녹을 놓아서 녹자 왕궁에 있는 자식으로서 현달한 자식을 두고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자식을 두고 그 자식에 올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명에서 자식이 세력을 얻는다면은 관성인 배우자는 토극수를 당하기 때문에 세력이 약화되어서 절지에 놓인 것으로 약화되고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자식을 얻은 후에는 배우자와는 인연이 멀어지는 즉 덕자 부별의 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고부터는 즉 관성인 배우자와는 헤어지는 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병오일주가 타지의 병인이나 아니면은 병신의 간지를 보면은 일천이양으로서 한 하늘에 두 태양으로서 두 어머니를 두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또 지장간의 급제로 인하여서 왜냐하면 정화는 급제지요. 지장간에 있는 급제로 정화로 인해서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만일에 병호 일주가 일찍 결혼을 한다면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우환과 풍파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호 일주가 월령을 덕하면, 즉 병호 일주가 4, 5, 미월 달에 난 사람을, 즉 월령을 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 5, 미월 달에 나서 월령을 덕한다면은 염상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주 자체가 전부 화기로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염상격보다는 병호 일주는 너무 사주체가 맹렬하고 열이 많기 때문에 금과 수, 즉 재관을 적절히 보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병호 일주가 만일에 재관 중에서 관이죠. 임수를 본다면은, 관성인 평관인 임수를 본다면은 광휘상령으로서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복을 겸비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이 광희상령은 강에 햇빛이, 강물에 햇빛이 비쳐서 빛이 나는, 그런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양을 강희상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병화일간이 임수가 아니고 개수를 본다면은 강희상령은 임수를 볼 때고, 개수를 본다면은 허군차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수는 구름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검은 구름이 햇빛을 막았다는 것 때문에 해를 막아버리는 형상이, 즉 허군차일로서 기본적으로 병화일간은 개수를 끓이게 되지만은, 그것이 또 연간에 위치할 때는 개수의 위치가 연간에 위치할 때는 다소 일간 병화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허군 차일의 강도가 좀 덜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병오 일주에서 목이 없거나, 목의 기운이 없거나, 간목이나 을목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목기가 형충을 받을 때는 모친의 덕이 없기도 하면서 공부와는 거리가 다소 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호 일주에서 자수와 그리고 묘목과 신금의 운이 오면은, 자수는 자오충이 일어나고, 또 묘목이 올 때는 오묘파가 일어나고, 신금의 운이 올 때는 현침살과, 즉 재성으로서 일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인은 병호 일주에서 양인은 정화가 되겠죠. 정화가 되는데, 정화는 역경을 이겨내는, 양인은 어디에 사주에 있으면은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있지만은, 양인이 운에서 오면은, 그러니까 병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화의 운이 오면은 칼날이기 때문에 중년에 수술수가 따르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호 일주는 자수성가형이며, 보통 처음에는 호탕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만은, 강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친구가 멀어질 수 있어서 나를 낮추고 주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호 일주는 지장간서고의 정화급제에 의하여서 결혼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주이며,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죠. 일주이며, 또 각과 을의 인성이 공망으로 있기 때문에, 인성이 공망이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서 배우자 될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주위에 반대가 있을 때, 주위에 반대가 있다면 혼자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호 일주는 일주가 또 배우자를 만날 때 그 배우자의 어떤 사주 속에서
신금이나 인목이나 사화, 그리고 미토, 술토, 해수, 유금의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합을 이루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또 배우자 될 사람의 어떤 명식에 개수나 자수나 묘목의 글자와는 극을 이루어서 좋은 인연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병호일주의 적성은 병화의 화려함과 예의, 솔직함, 염상의 모습, 현침살, 그리고 전달성, 알리는 기운, 돌진하는 진격성, 민첩함 등의 모습을 종합하여 본다면은 병호일주의 적성은 직업으로서는 교육계, 의학계, 유경의학, 그리고 약학, 의료, 법학, 예술, 종교, 군인, 경찰, 에너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그리고 의류, 운수, 장의업, 택배, 통신 등에 적합한 사람이며, 내근보다는 외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며, 정적인 직업보다는 동적인 직업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80강 병호일주의 성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병호일주의 성정을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1강은 정미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81강은 정미일주편입니다. 감사합니다.